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사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지까지 고대와 중세의 음악사를 보면서 여러분 생소한 것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시대와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도 있었고요.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시대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우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좀 더 아이디얼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연관 지어질 수 있는 시대가 좀 더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도록 할 거고요. 거기서 조금 사회적인 면이나 예술 문화적인 면을 조금 보고, 그리고 르네상스 초기 일반적인 그런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을 좀 보고, 그러면서 영국 음악이랑 또 관련된 또 그 당시 대표적인 작곡가들까지 보면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첫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르네상스의 일반적인 시대적인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네상스는 14세기경부터 16세기경 동안의 서양 문화를 지칭하는 그러한 시대에 대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생이나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문예부흥이라는 그런 운동, 문예부흥 운동이라고도 불리어요. 기본적으로 르네상스의 가장 큰 컨셉은 인본주의로 복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 시대인 중세와 중세의 신중심의 그런 기본적인 사상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다시 인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 인간을 위한 생각을 하자, 이런 거가 르네상스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되겠어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부흥을 하였는데요. 1396년부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침공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비잔틴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피신을 해요. 이때 피신을 하면서 고대 그리스 그 문헌들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대 문헌에 대한 그런 접근이 훨씬 용이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본주의라는,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그런 필드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던 것이 르네상스의 또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의 정신을 다시 되살리자는 인본주의는 점차 이탈리아에서 시작은 하였지만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런 중세의 세계관과 그런 또 중세의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보였었죠. 그래서 가장 인본주의 하면은 인간이 가장 귀하다, 이런 모토가 있겠고요. 그 인간의 지식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 많이 또 성행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학과 역사, 철학에 관련한 인문학이라고 하죠. 인문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던 시대가 이 르네상스 시대예요. 이 시대의 경제와 사회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그 도시국가 간의 무역이 상당히 발달을 하면서 도시의 주민들이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렇게 하여 성장한 중간 계층들이 이제 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죠. 본인들이 예술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은 고대의 유물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러한 걸 또 이제 많이 서포트를 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는 훨씬 더 풍부해질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서 미술의 이제 르네상스를 보자면요. 미술은 훨씬 더 이제 인간다움, 자연스러움을 더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발전을 하였고요. 그리고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 중세의 그 신중심의 그런 신의 위엄을 표현하기 위한 조금 무리가 될 정도로 그 화려하고 복잡했던 그런 건축물에서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실성 있고 좀 딱 떨어지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생겼던 거가 르네상스 시대예요.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들이 많이 발전을 하였어요. 뭐 지금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전한 거를 따지자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하는 그런 과학의 발전은 상당히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미술의 그런 르네상스의 사조를 잠깐 머리 식히실 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잠시 보자면요. 여기서는 인본주의로의 회귀가 가장 뚜렷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예술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조금 뭐 표현하기도 좀 용이하고 그러고 한번 작품을 만들고 나면은 계속 남죠. 우리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반면 미술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에 조금 다양성과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이 상당히 잘 발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연을 실제처럼 재현하려는 시도로서 자연주의가 처음에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려는 그런 인문주의자들의 노력이 이런 화가한테도 이제 전파가 되어서 자연주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실주의, 이 사실주의의 표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원근법과 명암법이 이제 이 르네상스 미술에서 나오게 되어서 여러분 중세의 작품들 한번 그냥 떠올려 보시면은 상당히 평면적이에요. 2차원적이에요. 그리고 좀 내가 보고 싶은 그런 것들만 표현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원근법과 명암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는 그런 3D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도시의 이상적인 풍경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원근법을 이용하고 이제 빛의 각도와 그런 것을 신경 썼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또 작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사초의 성모와 성요한 그리고 기부자와 함께 있는 성삼위일체라는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원근법을 사용한 최초의 예로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십자가의 그 밑에다가 소멸점을 두어가지고 이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이제 맞췄죠. 그래서 훨씬 더 저게 살아있는 그런 정말 생생한 그런 원근법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린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이것 또한 인본주의에 또 입각한 그런 또 활동이겠죠. 그래서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또 시도들이 나서 르네상스를 대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회화에서 르네상스의 이런 르네상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양식들이 나왔는데요. 음악에서도 조금 그러한 영향의 표현으로 조금 더 폭넓은 음역을 사용하게가 되고 또 텍스처에 대조를 주면서 음악에 있어서도 입체감, 원근법을 그런 또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많았었고요.
또 대표적인 르네상스의 양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르네상스 음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